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네. 자리가 빈 거 보니까 재미가 없어서 도망간 것 같아요. 아, 안타깝다. 그죠? 자, 맞아요. 누구였죠? 빨리 명단 작성해 내주세요. 아, 네. 자, 사실 1강하고 2강이 너무 내용이 많아서 가장 부담스러운 강인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냥 간단하게 짚어가면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3강. 3강은 3가지가 들어있어요.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장기에 대한 이해를 하니까 내 몸이 정말 대단하구나라는 생각 정말 많이 들고요. 우리 자신 스스로한테 너 정말 장하다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내 몸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게 이런 공부를 하면서 다시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준비되셨습니까? 네. 맛있게 드시고 오셔서 주무시면 곤란해요. 그죠? 네. 우리 처음에 내 몸의 세포가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걸 영양소에 대해서 했었습니다. 그런 영양소를 내 몸에 공급해가는 과정이 소화입니다. 소화를 통해서 소장에서 최종적으로 세포가 먹을 수 있는 단위로 쪼개서 넣어줬습니다. 그걸 간으로 가져와서 에너지 대사를 했습니다. 필요한 곳에 가져갈 수 있게 다시 합성을 했었고, 분해를 했었고, 저장을 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몸으로 공급을 해줍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온몸에 이 영양소가 전달되는지 순환계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환계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림이 어려워서 이제 처음에는 안 보이실 거예요. 근데 이따가 설명을 다 듣고 나면 이 그림이 이런 거였구나라고 보실 수 있으세요. 자, 지금 혈액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혈관계를 보려면 3가지를 봐야 되는데요. 먼저 몸속에 흐르고 있는 혈액을 봅니다. 그리고 이거를 흐르게 하는 혈관이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를 펌프질 해주는 심장이라는 장기가 있습니다. 심혈관계는 이 3가지에 대해서 보는 거예요. 이 혈액이 어디에 생성되냐면요. 골수죠. 거기에서 줄기세포, 조혈모 세포가 자가복제 및 분화하면서 혈액을 생산합니다. 뼈 건강이 안 좋은 사람들은요, 혈액 생성이 잘 안 되죠. 우리 아까 고리비었다는 표현 했었는데, 어르신들이 골다공증이 있어서 주저앉으면 뼈가 어떻게 돼요? 부스러지잖아요. 골수에서 뼈를 생산하거든요. 그 뼈 속에서 혈액이 만들어지는데, 뼈를 생산하지 못하니까 결국 돌아가시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 뼈 속에 있는 골수의 조혈모 세포에서 혈액이 생성됩니다. 1시간당 혈액의 생산 규모로 보니까 적혈구는요, 1000개 정도, 백혈구는 100개 단위로 생산이 됩니다. 이 혈액의 특징은 항상성이라는 게 있어요. 효소, 호르몬은 다 항상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의 원료가 뭐라겠어요? 단백질. 혈액의 원료도 단백질입니다. 온도가 맞아야 돼요. 네, 36.5도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0.5도씩까지 괜찮고요. pH는 약 알카리성이라는 산도가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삼투압을 통해서 우리 혈액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아이를 낳으니까 줄기세포를 저장하라 하더라고요. 분명히 저장을 했는데 그 회사가 어딘지 모르겠네. 네. 그래서 100만 원을 넘게 해서, 예,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 줄기세포가 뭔지 제가 이해를 못 했었어요. 줄기세포가 뭐냐면 이 속에 있는 피를 생산하는 엄마 세포죠. 피를 만드는 엄마 세포란 조혈모 세포예요. 그래서 3가지로 자가복제를 통해서 나갑니다. 이 속에서 적혈구가 되고요. 그 다음에 백혈구가 되고 혈소판으로 이 3가지를 이 뼈를 통해서 조혈모 세포에서 분화가 됩니다. 이 적혈구 속에 들어있는 헤모글로빈은요, 혈색소인데요, 색깔을 붉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헤모글로빈 한 분자에 이 산소를 4개를 안고 우리 세포에 산소를 공급해준 역할을 합니다. 헤모글로빈은 산소를 끌어안고 세포에 갖다 줍니다. 그런데 이 속에 있는 철 성분과 산소와 만나다 보니까 산화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철이 산화가 되면 붉게 변하죠. 그래서 혈액도 적혈구가 붉은색을 띠게 되는 거예요. 이 혈액을 갖다가 원심 분리를 해보는 거죠. 그랬더니 이렇게 2가지로 나눠줍니다. 혈액은 혈장과 혈구로 나눠지고 있어요. 무거운 것은 아래 가라앉는 거죠. 그래서 3가지, 아까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들은 덩어리 입자들입니다. 그래서 아래로 가라앉고요. 위에서 보니까 혈장이라고 있습니다. 이 혈장은 액체 상태인 거죠. 혈액이 55%인데요. 혈장을 다시 이 액으로 봤을 때 그중에 90%가 물이라는 거예요. 아까 물을 왜 마셔야 된다겠어요? 혈액의 주요 성분이기 때문에 물을 잘 마셔야 돼 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미네랄이 들어있는 물을 이렇게 벌컥 마시면 혈액에 적혈구들이 막 응집되어 있는데 그것이 이렇게 풀어지더라고요.
근데 미네랄이 없는 물을 마시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그 적혈구에 더 응집되는 현상들이 나왔었습니다. 적혈구의 연전현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울산 MBC에 나왔던 미네랄 워터인가요? 역삼투압의 그 내용 나와서 그걸 보니까 물 한 잔을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인체 전체 물의 구성 비율이 얼마나? 66%. 그쵸? 자, 그 중에서 혈액이 갖고 있는 물의 비율은 사실은 9%밖에 안 된대요. 그럼 나머지는 다 어디 있는 거예요? 세포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 세포 내에 있는 수분 함량을 높일 수 있는 방법, 근육의 함량을 높이는 거. 근육의 함량을 높이면 다시 단백질을 많이 먹는 거, 그리고 물을 많이 먹는 거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혈장 속에 대부분 물인데 나머지 10% 중에 7%는 단백질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혈장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그거는 안에서 생성되는 혈장 단백질, 알부민이라는 성분이 이게 들어있는데 간이 나쁜 사람들은요, 이 알부민 생성을 잘 못해요. 그러면 이 혈장 단백질, 이것이 부족해지잖아요. 그러면 이 혈액 속에 있는 수분을 자꾸 조직액으로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복수가 차게 돼요. 간이 나쁜 사람들이 이 복수가 차는 이유는 혈장 단백질 알부민을 생성하지 못한 거였고, 이 알부민이 부족하다 보면 혈액에서 흐르는 물을 이 조직액으로 뺏기게 돼서 이제 장기가 물속에 둥둥 떠 있는 상태가 됩니다. 정말 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볼 수 있고요. 자, 이 속에 영양소가 들어있습니다. 피 속에. 그래서 피 검사를 하면 영양소가 뭐가 부족한지를 알 수 있죠. 그렇죠? 아까 우리 간에서 우리 갖춰졌던 포도당, 지방, 비타민, 아미노산, 영양소가 이 혈액 속에 들어있고요. 그리고 무기질, 나트륨이 수분을 잡아서 배출을 방지한다고 또, 나트륨도 같이 수분량을 조절하고 있어요. 우리 수분이 이 속에서 일정하게 있게 항상성 유지해 줍니다. 그리고 이 혈장 속에는 또 세포가 소화를 하고 나서 뱉어버린 노폐물 있죠. 그래서 물이 부족한 사람들은 혈액이 탁해지는 거고요. 그리고 그 탁한 혈은 결국 세포의 건강을 해치게 되는 원인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혈장은 혈액 속에서 영양소, 노폐물을 운반해주는 기능, 또 체온을 유지시켜주는 기능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머지 45% 아래 무거운 입자리 있죠. 혈구예요. 세 가지, 적혈구, 백혈구, 혈수판이 있어요. 자, 적혈구는 초기에는 핵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숙하면서 이 핵이 사라지면서 납작한 원판 모양이 돼요. 자,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원판 모양이 되는 이유는 우리 혈관 안에 보면은 최종적으로 아주 미세한 모세혈관을 지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핵이 있어 동그랗게 핵이 있으면 여기를 못 지나가게 되죠. 그래서 적혈구를 이렇게 구겨서 이렇게 해서 이 모세혈관을 지나가게 합니다. 모양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게 생겼죠. 되게 신기하죠. 그렇죠? 정말 혈구 하나가 옆으로 지나갈 수 있게 그 모세혈관은 굉장히 가는 혈관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적혈구의 수명은 120일입니다. 피가 다시 생성되는 시간이 얼마라고요? 120일. 그럼 우리가 영양소를 적어도 최소 120일은 4개월 정도 먹어줘야 내 피가 체질 개선이 됐다고 생각할 정도로 바뀌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수명을 다한 적혈구는 비장이라는 장기에 가서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이 파괴된 것을 우리는 빌리루벤이라고 얘기합니다. 빌리루빈. 하고요. 간 속에서 콜레스테롤과 빌리루빈이 합체해서 담즙삼을 만들어서 소화로 흘려내보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헤모글로빈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헤모글로빈이 산소를 운반한다고 했어요. 이 헤모글로빈 적혈구가 부족했을 때 빈혈증을 느끼게 되고요. 머리에 자꾸 두통이 온다, 어지럽다 하는 분들이 빈혈이라고 얘기하잖아. 왜요? 뇌에 혈류가 많이 공급되지 않고요. 그러면 세포에 산소 공급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오는 현상입니다. 자, 두 번째 백혈구는요, 우리 몸에서 군인의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는 핵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핵을 염색시키면서 이 모양을 이렇게 판별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모양은 불일정한데 이것은 우리 몸의 군인의 역할을 합니다. 면역의 기능을 하고 있고요. 우리 몸속에 뭔가 병원균이 들어왔을 때 대항할 수 있는 몸체, 항체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혈구가 부족했을 때 면역력 저하로 인해서 질병에 대처하지 못하게 되는 거고요. 근데 백혈병 같은 경우에는 백혈구가 과다 증식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혈수판이 있습니다. 혈수판은 핵은 없지만 이 속에서 혈액의 응고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응고 기능은요, 우리 간에서 만들어지는 있는 피브리노겐이라는 성분이 프리트롬빈이라는 성분, 이것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우리의 혈액 응고를 도와주고 있어요. 우리가 보면은 겉에서만 출혈이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안에서도 출혈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뇌졸중 같은 건 안에서의 출혈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응고를 갖다가 빨리 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혈소판, 칼슘, 그다음에 간의 건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우리 몸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구나라는 걸 다시 느낄 수가 있죠. 심장은요, 자, 이렇게 하트라고 표현하고 있죠. 자, 사람이 이렇게 서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쪽에 오른쪽이죠. 이쪽이 우죠. 자, 여기가 좌쪽입니다. 자, 그래서
심장은요, 심방과 심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심장을 중심으로 해서 피가 들어오는 것을 심방이라고 표현하고요. 피가 나가는 것을 심실이라고 그래요. 자, 우심방, 심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도 좌심방, 좌심실이 되어 있어요. 자, 오른쪽에 있는 방이니까 우심방, 우심실이고요. 좌쪽에 있으니까 좌심방, 좌심실이에요. 온몸에서 안에서 우리 피가 이제 대정맥을 타고 심방으로, 우심방으로 들어갑니다. 자, 들어가서 심실로 피가 보내집니다. 이 심방과 심실 사이에서는 피가 역류하지 않게 뭐가 있냐면 판막이란 게 존재하고요. 이쪽에 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심실에서 피가 폐로 가져가서 이 폐에서 뭐를 해요? 산소 기체 교환을 합니다. 우리가 호흡을 하게 되면 이 산소가 들어가죠. 이 피 속에는 세포가 호흡하고 뱉어 이산화탄소를 여기에 가지고 가서 우리 호흡을 통해 내보내고요. 산소를 받아들여서 다시 이 폐에서 좌심방으로 들어옵니다. 산소를 많이 품고 있는 피가 좌심방으로 들어와서 이제 좌심실로 해서 이 좌심실에서 온몸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심장 중에서 가장 조직이 튼튼하고 두껍고 해야 되는 데가 어디예요? 좌심실이에요. 좌심실. 그래서 우리가 혈압을 체크한다는 건 이 좌심실에서 온몸으로 동맥으로 피를 품는 걸 체크한 게 혈압이라고 얘기해요. 혈압. 네, 자, 그럼 그림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장은요, 온몸에 혈액을 공급하는 기관이에요. 근데 이곳에는요, 신경세포가 없어요. 통증을 안 느낀다는 거죠. 그렇죠? 하루에 7,000리터를 펌프하고 있대요.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가 심장을 건강하게 사용하면 약 150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수명이 된대요. 자, 그런데 안타깝게 어떤 사람은 갑자기 심장이 멎어 죽잖아요. 왜요? 과부하가 걸려서 그런 거죠. 하긴 심장이 쉬면 안 되겠네요. 그죠? 쉬면 안 돼요. 쉬면 안 돼. 계속 뛰어줘야 되는데, 근데 그 속에서 얘네가 건강한 걸 잘 보내면 되는데 자꾸 탁한 걸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호스 같은 거 물 뿌릴 때 보면은 걸쭉한 거 나가면 압을 많이 느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심장 근육은 평활근이라고 그래요. 신축성이 낮고요. 피로도가 없대요. 이런 골격근 같은 게 움직이면 뭐가 써요? 피곤하고 아프고 통증을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이 몸속에 있는 장기도 다 근육이 되어 있죠. 연동운동 할 수 있는 게 근데 신축성이 낮으면서 필요 없이 그냥 계속 일정하게 뛸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골격근 신축성이 높고요. 쉽게 피로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에너지를 쓰지 못해요. 이 심장은요. 이심방, 이심실에서 방실 얘기하죠. 심방은 혈액이 들어오는 곳, 혈액이 나가는 곳. 그렇게 지금 얘기를 했고요. 자, 심장 박동은 동방결절력에서 뛰는 박동을 느끼게 해주는데 맥박이 약한 사람들은 이 심장 박동이 약한 거죠. 기운이 딸리면 또 그래요. 동방결절은 교감과 부교감 신경계에 영향을 받아서요. 자, 그럼 심장의 박동에 연관이 되어 있는 영양소는 뭐가 있을까요? 칼슘하고 셀레늄. 네. 자, 그리고 코큐텐의 역할도 또 굉장히 그래서 혈압이라든지 심장 건강에 코큐텐도 좋은 도움이 되겠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이제 혈관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심장에서 나가는 혈관을 우리는 동맥이라고 하고요. 심장으로 들어오는 걸 정맥이라고 얘기합니다. 심장에 나가는 건 아까 폐에서 산소를 많이 머금고 있겠죠. 자, 영양소도 많이 갖고 있겠죠. 자, 그래서 온몸으로 보내집니다. 자, 이곳에서 세포들이 산소를 받아 먹고 호흡을 통해서 뱉은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와서 다시 심장에 우심방으로 들어와서 다시 폐에 가게 되는 이렇게 순환 사이클이 보이는 거죠. 폐를 또 기준으로 했을 때 보니까 산소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동맥혈이냐 아니면 정맥혈이냐 또 얘기합니다. 그래서 산소가 많은 걸 동맥혈, 그리고 이산화탄소 적겠죠. 정맥혈은 푸른색 표시를 해주는데 정맥혈은 산소가 적고 이산화탄소가 많습니다. 혈액은 일방통행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게 거꾸로 돌면 큰일 나죠. 그렇죠? 판막이라는 건 혈액이 역류를 방지한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관계에서 일방통행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혈관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혈액을 봤고요. 자, 그 다음에 그 기관, 심장을 봤고요. 이제 혈관을 보는 거예요. 혈액은 한쪽 방향으로만 이동한다고 했어요. 일방통행하죠. 자, 그래서 심장에서, 동맥에서 모세혈관으로 갔다가 정맥으로 심장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심장에서 나오는 동맥은요, 가장 이게 튼튼합니다. 우리가 보이는 혈관들, 이건 다 정맥이에요. 동맥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뭐죠? 안에 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저기 천국에 가고 싶어서 자르는 건 대부분 정말 죽고 싶으면 깊게 자르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심장에 좌심실에 나가는 그 압을 견뎌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튼튼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모세혈관까지 도달해서 이제 다 물질 대사를 하고 난 다음에 돌아올 때 정맥은요. 내보내는 건 장기가 있었어요. 심장이 도와줬단 말이에요. 근데 돌아올 때는 이것서 빨아들이는 모터가 있었는데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쵸? 자, 그래서 정맥관 속에 판막이 있어요, 이렇게. 정맥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를 근육이요, 쭉쭉 짜서 보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하면 혈액순환이 좋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근육이 움직이면서 그 사이사이에 있는 혈관을 짜주기 때문에 돌아가기 쉬운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오메가3만 먹는다고 저기 혈액순환이 잘 될까요? 안 돼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적절하게 걷고 운동하는 게 필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뻐지기 위한 운동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운동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혈액순환을 하는. 그래서 고혈압 같은 환자들이 운동을 해도 혈압을 낮추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동맥은요, 피가 나가는 거고요. 속도가 굉장히 혈류가 빠르고요. 압도 높습니다. 혈관이 두껍고 탄력이 있고요. 피부 깊숙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혈관이라는 거냐 하나의 겹이에요. 이렇게 두꺼운 데에서요, 이 모세혈관 조직액이요, 우리 조금만 상처만 해도 핏덩어리지 않아요? 그쵸? 그 속에 다 모세혈관 덩어리인 거예요. 우리 몸이 다. 굵은 혈관을 지나서 최종적으로는 온몸에 이런 혈관 덩어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맥은 하나의 막이죠. 단일막이에요. 세포와 세포가 그냥 단일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직의 사이사이를 움직이면서 이 혈액 속에 있던 영양소가, 산소가 혈장이 있었잖아요. 혈압에 의해서 이 세포 속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영양소, 산소를 배출하게 되죠. 이걸 조직세포가 이것을 흡수하게 됩니다. 세포는 뭐를 했어요? 아까 소화했죠? 이 영양소와 산소와 물을 받아들여서 소화를 시키고 난 다음에 다시 내뱉습니다. 이산화탄소 세포가 호흡한다고 했어요. 뱉어서 이걸 다시 모세혈관 이거를 흡수하게 되는 거예요. 이 물질 교환을 통해서 해주고 난 다음에 다시 정맥으로 보내줘서 이것이 심장으로 돌아갑니다. 세포가 지금 아까 뱉은 이산화탄소와 정맥에서 심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 청소해줘야 되잖아. 다시 폐로 가서 이산화탄소는 주고요, 산소는 다시 얻어서 심장으로 돌아와서 온몸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이 몸으로 도는 이 아랫역의 순환을 우리는 체순환이라고 얘기합니다. 온몸 순환인 거죠. 자, 그리고 이것이 폐로 가서 돌아가는 거 우리는 폐순환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돌아갑니다. 자, 그래서 정맥은요,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관이에요. 대체로 피부 가까이 있다고 했어요. 자, 그리고 혈류 속도가 느립니다. 혈압이 가장 낮은 건 정맥이라고 했어요. 혈액 역류를 방지하는 뭐가 있다고요? 아까 정맥, 판막이 있어요. 예. 오래 서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하지정맥, 하지는 아래 다리라는 거죠. 정맥이 위로 품어져야 되는데 오래 서 있으니까 피가 역류하는 거죠. 올라가지 못하고 혈관이 튀어나오고요. 혈액이 모여져 있게 되는 걸 우리는 하지정맥이라고 얘기하죠. 자, 그럼 하지정맥도 방지하기 위해서 운동이 필요해요. 그쵸? 예, 그리고 탄력. 그리고 또 혈관의 탄력을 또 좋게 해줘야지 해결이 될 수 있잖아요. 혈관은 콜라겐 덩어리로 되어 있죠? 콜라겐은 단백질과 비타민 C를 해줘야지 혈관의 탄력이 좋아지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혈액 건강과 혈관 건강을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심장의 박동, 이 수축과 이완을 해줄 때 필요한 영양소가 칼슘, 마그네슘이었고요. 셀레늄이란 게 또 그런 역할을 해줘. 자, 그러면 심장 건강을 하면서 한 가지 더 신경 써야 될 게 뭐냐면, 자, 이 속에요. 이 속에 영양을 공급하면 세 갈래 길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는 관상동맥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심장 자체의 근육에 영양소를 공급하는 길이 관상동맥입니다. 이 심장도 자체적으로 장기이기 때문에 영양소를 공급받아야지 심장 근육이 튼튼할 거잖아요. 이게 이렇게 갈래가 되어 있는데요.
협심증은요, 이쪽에 혈류 흐름이 여기 뭔가 관상동맥에 뭔가가 껴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옥죄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다고 얘기하죠. 자, 그럼 심근경색이란 건 관상동맥에서 이쪽에 이제 혈류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부분에 세포가 괴사되는 거죠. 심장 안으로 흘러가는 피가 있고 심장근요 바깥에서 영양 공급을 해주는 그 순환계가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자, 순환하는 과정 설명한 거예요. 여기 심장에서 온몸에서 들어온 게 심장으로 들어왔고요. 심장에서 우심방, 우심실 이곳에서 어디로 폐로 가서 기체 교환을 한다고 했어요. 폐에도 모세혈관 있죠. 이곳에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교환해서 다시 정맥으로 좌심방이죠. 들어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좌심실에서 온몸으로 피를 내보내는 과정을 이렇게 말로 풀으니까 어려운 말로 된 거예요. 이제 건강한 순환계를 위한 건강 습관은 뭘까요? 일단은 마찬가지로 많이 먹으면 안 되죠. 그리고 스트레스가 만병의 원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단백질이 혈관에도 혈액에도 필요한 거고 정말 단백질 중요하죠. 단백질 열심히 드실 거예요? 네. 우리 암에 프로틴이 있고요. 아미노가 있잖아요. 그죠? 프로틴은요. 영양소 중에서 CHON이 들어있었죠. 질소라는 성분이 있었고요. 이 질소가 암모니아로 바뀝니다. 암모니아는 굉장히 위험한 성분이기 때문에 간에서 해독해가지고 이거를 요소로 전환을 시켜서 오줌으로 빼내는 거예요. 근데 간이 나쁜 사람들은 이 암모니아를 요소로 전환을 못 시킵니다. 암모니아가 뇌를 공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간성 혼수가 올 수 있는 상황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이 진짜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아미노는요, 이 20여 가지 단백질이 그냥 들어가서 소장에 가서 소화 단계 없이 바로 흡수가 되는 거예요. 간이 나쁜 사람 같은 경우는 사실 단백질이 너무 많이 필요한데 아미노를 드시게 되면 온몸에 필요한 걸로 가서 바로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아미노 제품이 좋은 제품인 거죠. 우리 프로틴도 전체 9가지 필수 단백이 들어있기 때문에 좋은 제품인데, 우리 프로틴은요, 그래도 소화의 단계를 거치긴 하더라고요. 근데 한 번만 거친대요. 3번을 다 거치는 게 아니라 한 번만 거쳐서 흡수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 몸에서 그래도 뭐 그런 무리가 없이 쓸 수 있는 거고 완전 단백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좋은 거죠. 그렇게 이해되시면 각각의 건강 관리에 따라서 어디가 안 좋아했을 때 처음에 단백질, 어느 장기든 첫 번째 단백질, 그 다음에 더블 X, 그리고 아까 순환을 도와주는 오메가3라든가 이 3가지가 우리가 파운데이션 트리온 이유가 있더라고요. 심플하죠? 네. 질병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몸의 구성물질로 접근을 하시면 훨씬 더 심플하게 사람들한테 무엇을 전해줄까가 딱 정답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혈액의 영양소로 보니까 물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혈액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오메가3나 레시틴, 갈리, 단백질 이런 것들이 우리 혈액 건강에서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자, 그리고 혈액 내의 찌꺼기를 제거해주는 역할, 중금속, 콜레스테롤, 혈당을 운반해주는, 없애주는데 식이섬유가 또 끌고 나가주고요. 그리고 흡수를 천천히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요. 혈액에 콜레스테롤이 많은 이유가 뭐라겠어요? 혈관에 염증이 많았을 때 간에서 콜레스테롤 합성을 많이 시킨다겠어요. 근데 우리 단백질 중에서 메티오닌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비타민 B군과 비타민 B6와 만나면 잘 대사가 되잖아요. 그러면 시스테인이라는 성분으로 전환이 됩니다. 근데 비타민 B6가 부족하면 호모시스테인으로 되는 거예요. 호모시스테인은요, 혈관병을 스크래치 내면서 혈관에 검증을 만들어줍니다. 그럼 이걸 복구하기 위해서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합성해서 내보내고 있는 상황이었더라고요. 자, 그래서 혈액 건강을, 혈관 건강할 때 비타민 B군을 먹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쵸? 자, 그리고 단백질 비타민 C는 혈관 벽을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비타민 C가 혈관 청소부 역할을 한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이렇게 이 영양소들을 같이 보면 심혈관계 건강을 챙길 수 있을 것 같아요.